이용대 선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코칭 방법이 있는지. 저는 저만의 노하우를 항상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스매시를 항상 꽂혀오잖아요. 꽂혀오는데 이렇게 앉아있으면은 이렇게 라켓도 이렇게 들고 있잖아요. 이렇게 상체가 세웠다 이러니까 꽂히는 거 있으면 이 갖다 대는 순간 공이 와서 끝나거든요. 근데 그 빠른 스피드의 볼을 수비를 잘하려면 배드민턴 하다 보면 왼손잡이를 만났을 때 엄청 당혹스럽거든요. 근데 이제 선수들 사이에서도 왼손잡이 선수들은 좀 사기캐이다 이런 말이 있는지. 여러 가지로 속설들이 있어요. 스핀은 왼손잡이에 맞춰져 있다. 배드민턴 셔틀콕이 이렇게 스핀이 먹으면서 오잖아요. 그럼 다 왼손잡이는 그냥 찌르기만 하면 이만큼 돌아요. 근데 오른손잡이들이 하면은 그냥 적당히 도는 편인데. 셔틀콕 깃털 방향 때문에 그런 건가요? 그렇죠. 역시 왼손 스매시는 까다롭긴 해요. 왜냐면 안 받아본 스핀 방향으로 오다 보니까. 네. 예전에 중국 선수들, 말레이시아 선수들 오려면 왼손잡이 진짜 한 400kg 이상 때리거든요. 그럼 그걸 제가 받아봐도 오른손으로 때렸을 때는 뭔가 그냥 묵직하게 오는 느낌인데 왼손잡이로 때렸을 때 더 날카롭고 묵직한 느낌? 그런 것들이 있어서 좀 수비하기는 좀 껄끄러웠던 것 같아요. 복식에서는 웬만하면 페어를 맞출 때 제일 좋은 조합은 왼손 오른손이다. 이런 말이 있어요. 예를 들면 오른손잡이면 오른손잡이가 스매시 때렸을 때 이 파트너가 나왔을 때는 이렇게 백핸드가 되는데 이제 반대로 이제 왼손잡이면 또 포핸드가 되기 때문에 같이 좋은 공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복식은 가장 좋은 페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축구에서도 왼발 쓰는 선수들 보면은 되게 좀 기술적인 선수들 많잖아요. 그렇죠. 배드민턴 왼손잡이들이 조금 더 화려한 플레이를 한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그렇죠. 왼손잡이들이 정말 화려하게 해요. 예전에 아는지 모르겠는데 중국의 린단 모르시겠죠? 그런 왼손잡이들이 약간 좋은 성적을 내는 선수들도 많고 플레이 자체가 스킬이나 이런 날카로움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왼발잡이 오른발잡이는 상관없나요? 배드민턴을 칠 때? 오른손잡이는 오른발이 먼저 나가고 네. 왼손은 왼발잡이가 먼저 나가요. 그래서 배드민턴은 왼손잡이는 왼쪽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저 같은 오른손잡이는 오른쪽이 다 발달할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오른손잡이니까 앞에 볼을 치러가 나갈 때는 오른발로 런지 자세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가 훨씬 더 두꺼운 거고 항상 그래서 오른손이든 왼손이든 각자 쓰는 그 손에 맞춰서 다 발달을 하고 있죠. 밸런스를 맞추는 운동 이런 거보다는 오른쪽을 더 신경을 써서 운동을 하시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그렇죠. 일단 라켓 스매시를 때리려면은 그게 중요하고 근데 다리는 달라요. 다리는 양쪽 밸런스가 좋아야 되고. 이용대 선수 하면 수비가 워낙 일품이었으니까 수비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보통 스매시 수비하거나 아니면 뭐 스매시 말고도 다른 공격들을 수비를 할 때 조금 이용대 선수만의 특별한 방법이나 코칭 방법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저만의 노하우를 항상 얘기는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배워요. 수비를 하려면 이렇게 11자로 쓰라고 하는데 저는 약간 다르게 왼발을 좀 앞으로 빼라고요. 왜냐면 이쪽으로 왔을 때 이렇게 치기 위해서 약간 왼발을 빼놓고 있는 상태에서 왼발 찍고 또 드롭샷을 받아야 되고 이러기 때문에 왼발을 좀 빼놓으라고 하는 편이고 스매시는 항상 꽂혀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꽂히면 이 정도 가야 되잖아요. 네. 상체를 내치면 라켓이 자연스럽게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럼 이런 여기 있는 볼들을 제가 다 할 수 있어요. 이거는 스매시뿐만 아니라 푸시라고 하는데 앞에서 세게 때릴 때 있잖아요. 네. 제가 그걸 제일 잘 건져냈거든요. 진짜 끝났다 싶을 때 딱 건지면은 이제 상대가 당황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기 때문에 항상 라켓 내리고 수비를. 오늘 배드민턴 꿀팁을 제가 진짜 많이 풀고 한방병원 이렇게 유튜브에 와서 배드민턴 꿀팁을 얘기할 줄은. 혹시 이용대 선수는 배드민턴 치시면서 혹은 또 주변에서 부상을 많이 보셨을 텐데 어떤 부상을 가장 당하기 쉽고 또 위험한 부상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드민턴 하면서 부상당하기 쉬운 부위는 저는 팔꿈치 같아요. 이 팔, 특히 이렇게 쳤을 때 팔꿈치에 부하가 너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저도 이렇게 손목을 잘못 쓰고 그러면 지금도 여기가 아파요. 끊어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부상의 원인이 될 수 있죠. 스윙을 끝까지 해야지 부상이 돌아오는데 여기서 자꾸 끊어버리니까 이제 모든 이 부하가 오니까 그런 거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대 선수 같은 경우나 아니면 다른 선수분들이 훈련하시고 나서 예를 들어 뭐 통증이 좀 오는 것 같다거나 하셨을 때 어떤 식으로 보통 관리를 하는지. 뭔가 근육이 다친 것 같고 뼈가 다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는 특히 근육이 다쳤다? 그러면 근력 운동을 하게 돼요. 예를 들면 이두 운동을 아령으로 한다든지 바벨로 하고 이제 밴드 운동 같은 거 꾸준히 하려고 하고. 이게 맞나요 근데? 나름의 팁이시니까 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만약에 손목 부상이 있다. 근데 당연히 이게 어떤 원인 때문에 아팠는지를 알아야겠죠. 안 되는 동작이 있다고 가정하면은 그 동작으로 복귀를 할 때는 가동 범위를 조금씩 올리는 훈련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움직임이 좀 편해진다고 하면은 무게를 잡고 좀 버티는 훈련, 등적성 운동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30초씩 버텨도 통증이 안 생긴다. 무게를 좀 늘려가면서 좀 진행을 할 수 있겠죠. 또 늘리는 상태에서도 전혀 뭐 근육이나 관절에 무리가 없다고 하면 실제로 그 동작과 유사한 운동을 진행하면서 실제로 관절이 스포츠 동작에 복귀할 수 있는지 요거를 테스트하고 운동으로서 재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 거 좋네요. 딱 근력을 만들어 놓고 조금씩 늘려나가는 거. 그렇죠. 야, 선수들도 배워야겠는데요. 병원에 갈 때랑 네. 스스로 밴드 운동을 할 때랑 이거를 판단하는 기준이나 뭐 이런 거를 어떻게 잡으시나요? 아, 기준이요? 만약에 아픈 게 강도가 50 이상이면 병원을 갑니다. 근데 50 미치면 어느 정도 이제 치료를 하려고 하죠. 이게 여기에서 가능할 건지 아니면 이거는 안 된다. 무조건 병원 가서 일단 확인을 하고 해야지 제 마음도 편안해지니까 그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죠. 저는 보통 이제 부상을 당했을 때 부상 당하면 알잖아요. 알고 나서 48시간 네. 뒤에 같은 동작을 해보셨을 때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하면은 정식 복귀는 2주 정도 생각하시라고 설명을 드리는 편입니다. 오, 그래요? 근육 부상인 경우에 이제 햄스트링 같은 그런 크리티컬한 근육 부상 같은 경우에는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쓰시다가 더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 좀 그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틀 뒤에 가볍게 뛰어본다든지 가벼운 동작을 해보고 전혀 불편함이 없다 그러면 조금 더 충분히 쉬고 복귀 그거를 이제 반복하는 방식으로 체크를 하라고 동호인 분들한테 많이 설명을 해드립니다. 절대 그러시지 않죠. 오늘 괜찮으면 바로. 이용대 선수도 배드민턴 배우러 오시는 분들 또 동호인 분들 많이 보셨을 텐데 프로 선수 경기 보면서 폼 따라한다고 하시는 거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런 보신 어떤 폼 중에서 자세 중에서 이런 거는 진짜 또 부상당하기 쉽겠다, 이런 거 안 하셨으면 좋겠다 하신 거 혹시 기억나시는 거 있을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동호인분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유튜브 하는 것 때문에 클럽을 방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분들한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다른 이상한 폼 배우지 말아라. 이 말을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누구는 이렇게 친다 해가지고 하다가 무조건 부상당해요. 딱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선수를 보고 배우시는 거를 저는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추천해 주실 만한 정석 폼의 선수가 있을까요? 안세영 선수 폼을 따라 하시면 됩니다. 너무 교과서적이잖아요. 뭐 스텝, 스윙 메커니즘 이런 게 모든 게 완벽한 선수이기 때문에 또 단식을 하기 때문에 이 스텝이나 이런 것들을 정말 따라하면 아마 좋지 않을까. 저도 따라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이 많으면 이렇게 보시고 딱 잡고 하면은 진짜 부상 방지에는 훨씬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오늘 저희가 절고 있는데 혼자서 매드무비를 찍어주셔서 아니에요. 감사합니다. 근데 배드민턴 얘기 많이 하고 가기도 했는데 저한테도 되게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선수 생활을 오래 했지만 이렇게 전문적으로 아까 48시간을 좀 느껴보고 와라 그런 것들도 저한테 유익한 정보였던 것 같고 이걸 보시는 이제 동호인분들 그리고 모든 다른 종목을 하시는 분들도 좀 아시면 좋은 것들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인생은 한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